자정이 다 되어서야 한 남자가 헐레벌떡 횟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녀가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 남자친구예요. 아, 미안. 자기야, 내가 너무 늦었지? 지금이 10시니? 지금이 10시야? 아니, 목소리 좀 낮춰. 사정이 있었어. 그러시겠지. 진짜야. 급하게 오다가 차로 사람을 쳤어. 어리네. 얼씨구, 안 속아. 이게 몇 번째야. 어? 못 믿겠으면 내 차로 같이 가볼래? 어쩌면 내일 9시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 차 조수석 시트에 못 보던 붉은 얼룩 같은 것도 보여요. 이런 핑계를 가짜로 할 수 없을 그렇죠. 거라 생각하잖아요, 보통. 당연하죠, 당연하죠. 믿지 않았대요. 워낙 뻥을 잘 쳤거든요. 에휴, 또 어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 마시다 아무 말이나 둘러댄 거겠지. 이제 진짜 그만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을 때예요. 저 바쁘시더라도 이것 좀 봐주세요. 누군가 건네는 전단지를 받았는데 9살 초등학생을 찾는 내용이었어요. 어? 설마 아니겠지. 설마. 실종 아동의 사진 밑에 적힌 실종 일시가 6월 4일. 남자친구가 웬 아이를 차로 치웠다고 한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고민 끝에 다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래, 당연히 거짓말이지. 코웃음을 칩니다. 여자가 하도 화를 내서 그냥 둘러댔다는 거예요. 근데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조수석 시트에 그 얼룩은 뭐야? 그거 핏자국 아니야? 아, 그거 토끼피. 저번에 그 사냥 가서 잡은 거. 뭐야,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에이,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리자. 근데 한 잔, 두 잔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사람을 쳤어. 어리네. 토끼피. 저번에 그 사냥 가서 잡은 거. 점점 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고민 끝에 여자는 나흘 뒤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서로 가자. 저 제보해도 되나요? 제 남자친구가 10시에 만나기로 해놓고 엄청 늦게 왔거든요. 1시간? 2시간이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졌어요. 뭐요? 남자친구가 데이트에 늦어서 신고하러 왔다고요? 처음엔 또 취객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 내용이 좀 묘해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 근처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된 날이랑 날짜까지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속는 셈 치고 일단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자. 형사들이 수사에 나섭니다. 아까 그 전단지 속 실종 아동은 9살 초등학생 김군이었어요. 실종될 즈음 형과 용돈 문제로 싸워서 혼이 났는데 그 뒤로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상태였죠. 남자친구라는 박 씨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박 씨를 찾아갔는데 막상 이 사람은 시큰둥. 아, 미치겠다. 갑자기 찾아온 형사들을 보고도 별로 놀란 기색이 없어요. 서에 가서 얘기 좀 하자라는 형사들을 순순히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거짓말이죠. 걔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만나서 들볶일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암담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자친구에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 형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차로 애라도 치워가지고 죽였으면 그걸 제 입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지인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드시고요. 아이, 얼마 안 먹었어요. 혼자서 소주 한 병, 맥주 네 병이 얼마 안 먹은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어디 갔어요? 아, 어딜 가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니까요. 서너 시간이 비잖아. 어? 여자친구 만나러 가기 전까지 서너 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냐고요? 애는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서 맞아요. 애를 쳤습니다. 피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의식도 없고. 그래서 묻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얼른 시신도 찾고 증거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을 어디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여긴가? 해서 파보면 없고. 저긴가? 해서 파보면 거기도 아니고. 자백을 했더라도 나중에 검찰이나 재판에 가서 그거 증거 없으면 허위 자백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이제 차량 그렇죠. 그리고 시신. 근데 지금 시신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황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과수에서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그날 박 씨가 몰던 차량은 자재를 많이 싣는 승합차였거든요. 그 차량을 감식했는데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어느 정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차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나타납니다. 피해자 섬유가 거기에 차에 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압착된 섬유가 묻을 수도 있고요. 그냥 묻은 흔적, 묻은 섬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범퍼가 깨진다든지 전면 패널이 휘어진다든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뭐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이상하죠. 경찰들은 사고가 났다고 한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한 병원 CCTV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 시간 이후에 박 씨가 병원 안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그 김군이야? 애 살아있네. 너무 멀쩡하게 걸어오는데? 접수까지 같이 가서 하는데? 너무 멀쩡하게 걸어도. 네. 그런데 저 때 아이 옆엔 박 씨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박 씨가 말한 그날 그 장소에서 실제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목격자들이 나타났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바로 일어나서 머리를 감싸주면서 뛰어가는데 차 주인이 내려서 쫓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차로 태워서 데려갔어요. 이 차로 치긴 친 거예요. 쳤네. 그리고 가는 애를 붙잡아다 차에 태워서 병원을 간 거죠. 그 병원 관계자 중에 이 아이와 박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박 씨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MRI 촬영이 가능하냐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감 시간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힘들고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나갔다는 거죠. 아이를 찾느라 탐지견의 중대 병력까지 동원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형사들은 결국 그날 박 씨 차량의 동선을 다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자, 박 씨를 차에 태우고 그날 사고가 난 지점부터 내비게이션에 찍힌 대로 쭉 훑어가는데 도심을 벗어나 외곽 한적한 곳에 들어선 뒤 어느 순간 차가 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하며 그 주변을 집중 수색했더니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죠. 부검을 들어가가지고 부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납탄이 발견된 거래요, 몸에서. 그래가지고 상처 부위를 연결을 해보니까 뚫어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총으로 살해를 한 것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 거죠. 아까 무슨 이거 수렵이라 그러죠? 사냥하는 게 취미라 그랬잖아요. 아 그거 토끼피. 저번에 그 사냥 가서 잡은 거. 그러니까 총기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아니 아이는 그러니까 멀쩡한 상황이었어. 사고가 났어도. 병원에 갔었으니까. 이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도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유해 조수를 잡는 5mm 공기총. 그걸로 아이를 쏘아 살해했던 겁니다. 제가 면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때 박 씨는 무면허 상태였어요. 4년 전에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몰래 차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4년 동안. 지금 이 사건이 6월에 일어났잖아요. 9월이면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걸리면 그 시험도 못 보니까 숨긴 거란 얘기죠. 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그 병원에서 MRI를. MRI 촬영이 만약에 가능했던 병원이라면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내고 아이 부모와 합의해서 끝났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인간의 마음으로 갔겠죠. 이렇게 아이를 걱정하는. 근데 거기서도 좀 쎄했던 게 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뭐 아이를 봐달라든지. 근데 이런 말이 없고 아까 밑도 끝도 없이 MRI부터 찍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통사고 얘기는 안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자, 박 씨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지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좋은 아빠였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잠도 안 주무시고 맨날 일하러 다니느라 고생하셨죠. 엄마가 혼자 걷기 힘드시니까 예전에는 아빠가 병원을 데려다 줬는데 요즘에는 같이 못 가고 있어요. 부인과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네요. 근데 여자친구도 있고. 뇌연녀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륜이죠. 맞아요. 이게 박 씨 아들의 인터뷰예요. 그 여자친구가 내연녀였던 거죠. 박 씨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걸음을 잘 못 걸었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늘 아내 간병하랴, 밤낮 없이 일하랴, 바쁜 척하면서 부지런히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제일 부지런해. 바람도 부지런해야 피우는 거야.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내연녀랑 제주도 놀러 갔다가 거기서 걸렸던 거래요. 병원을 갔던 게 8시 40분이에요. 보세요. 일 분 만에. 1분도 안 걸렸네. 2분도 안 있었던 거죠. 병원을 나와서 다시 박 씨의 차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다른 병원을 가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박 씨의 차량은 도시 외곽으로 빠집니다. 차가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인적도 드문 곳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 아이도 불안함을 느꼈겠죠. 어쩌면 몸부림도 쳤을지 모르고요. 그래서였을까? 부검을 해보니 총탄 말고도 아이 머리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는데 박 씨는 끝끝내 그건 뭔지 모른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차량 조수석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 중에 둔기로 아이 머리를 내리쳐서 그런 외상이 남고 또 혈흔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더 끔찍한 건 아이를 쏜 공기총이 6발의 총알이 장전되는 총이었는데 그중 4발의 총알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됐고 남은 2발도 아이 몸을 관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향해 6발을 다 쏘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증거인멸의 차원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걸로 보여요. 이 아이만 없으면 자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여기 책임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회피하려는 생각에 아이를 살해하는. 근데 이게 예전에 유영철 사건을 보면 황학동 시장 상인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도 훼손하고 방화까지 한 적이 있는데 내 건의 연쇄살인이 더 드러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시장 상인을 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도 단순히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계속적으로 4년 동안 지속됐던 그 범법 행위에 대한 회피를 아주 극단적으로 한 걸로 보여요. 아유. 사고 당일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1,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때 돈이 없어서 1,000원을 주지 못하셨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1,000원 줄 걸,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게 할 걸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아니 전 아까 그 병원 CCTV를 본 가족들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 저렇게 멀쩡하게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를 저렇게 살해했다는 걸 정말 가족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아이의 생전 그런 마지막 모습이 저 CCTV 영상이 됐네요. 네. 아니 이 음주운전도 너무 큰 잘못이지만 잘못을 빨리 인정해서 제대로 수습했다면 아이도 치료받아서 금방 나았을 테고 본인도 음주운전 죗값만 치르면 됐을 텐데 죄 없는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고 본인도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